안녕하세요. 주의 마음극장 교회 그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모슬포 교회를 소개해 주시겠다 그랬고 주신 제목이 제주 4.3의 화해제가 된 모슬포 교회입니다. 근데 모슬포 교회 이야기에 앞서서 제주도에 개신교, 기독교가 전래된 그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멀리 떨어진 섬이라 그런지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한반도에서만 활동을 했고 늦게서야 이제 개신교가 전래가 됩니다. 그 제주도에 개신교를 전파한 분은 이기풍 목사님. 네. 보통 이제 이기풍 선교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분인데 이분은 이제 1865년도에 평양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상하게도 1890년에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던 마포 삼열, 우리말로 사무엘 마펫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평양거리에서 만나서 폭행한 일이 있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입문한 후에 권서인, 매서인,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권서인이 되어서 특히 한경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를 했고요. 이 이기풍 목사님이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명, 한국인 최초 목사 7명 중에 한 분이 됩니다. 네. 그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셨으니까 그렇죠? 뭐 선교사라고 해도 뭐 지나치지 않겠는데 이 이규풍 목사님 선교사로 인해서 제주도에 교회가 선 이야기를 좀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교사가 이제 교회를 세운 후에 이제 한국인 목사가 1907년도에 이제 7분이 태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조선의 첫 노회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동노회라고 하는데 조선 동노회가 1908년도 1월에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가 선교사가 제주도를 이제 배를 타고 가죠. 그때 이제 제주도 사람이었던 김재원이라는 분이 이제 도움을 많이 줘서 제주시에 제주도 첫 교회인 성례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은 공교롭게도 개화파의 거두이고 갑신정변의 주역인 박영효가 교회 건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네,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나중에 이제 이기풍 선교사 얘기 좀 더 한다면은 1938년도에 장로교가 신사참배 결의를 했는데 이기풍 선교사는 그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한 까닭에 이제 붙잡혀서 4년간 감옥에서 지내다가 병을 얻어서 악화되어서 1942년도 6월에 7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네. 이 이기풍 선교사께서 이제 제주시에 성례교회를 처음 세웠다 그랬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들을 좀 세우셨나요? 이기풍 선교사가 1908년부터 1917년까지 제주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모슬포교회도 세웠고 성안교회도 세우고 조촌교회도 세우고 이래서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에 그죠 방방곡곡에 거의 뭐 제주도 전역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럼 목사님 드디어 이제 오늘 교회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인 모슬포 교회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슬포 교회는 1908년도에 이제 제주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1년 후인 1909년도에 이제 모슬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약간 이제 언덕이 있는 교회에 이제 모슬포 교회를 이제 세웠고, 이 모슬포 교회는 항일 운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대 담임 목사였던 그 윤식명 목사님이 독립군자금을 모집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10개월 징역형을 받았고, 1920년도에는 제주도의 최초의 남녀 공학인 광선의숙을 이제 세워서 이 광선의숙을 통해서 민족의식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역시 교회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였던 독립운동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군요. 오늘 제목이 4.3의 화해자가 된 모슬포 교회인데, 그렇다면 우선 제주 4.3에 대해서 전교 과정을 어떻게 발발한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해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민 기대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친일파도 계속 득세를 하고, 또 미군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식량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굶는 일도 생기고 정말 살기 힘들어지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좀 세우자라는 열망이 모아져서 1947년 제주도 3.1운동 기념식이 열렸는데 무려 3만여 명이 참석을 합니다. 정말 큰 집회가 열렸었는데, 마침 한 경찰관이 잘못 총을 쏴서 그게 이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시위가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10일 총파업으로 이것이 전개가 되죠. 네. 총파업은 4만여 명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는 도청 직원도 있었고 경찰관도 있었고 무려 4만여 명이 이제 참여를 하죠. 근데 이 4만 명이 참여한 3월 10일 총파업의 본질을 미군정이 깨닫지 못하고 강경 진압을 택했던 까닭에 제주도민 대다수가 심정적으로 4.3 봉기를 지지하고 나서게 됩니다. 네, 진짜 배고파서 그쵸. 해방이 되면 잘 살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배가 고프고 살기 힘들어진 도민들이 그쵸 일어난 건데,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안타깝게 전개가 되는군요. 그 이후의 얘기를 좀 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48년 4월 3일, 그래서 4.3이라고 그러는데 4월 3일 새벽 네. 2시에 300여 명의 무장대가 우익인사 서북청년의 경찰서를 이제 습격을 한 일이 생겨납니다. 물론 나중에 평화 회담이 열려가지고 잠시 평화가 왔지만은 이제 이 평화 협상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가 방화 사건을 조작된 방화 사건을 빌미로 해서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사태가 악화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그 1948년 5월 10일에 이승만 정권이 단독 정부 수립을 꾀하려고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제주도만이 유일하게 5월 10 선거가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어쨌든 제주도 빼고
어쨌든 이제 지원회도 구성하고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그해 10월부터 1948년 3월까지 반인륜적인 초토화 작전이 감행이 됐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장대가 이제 산으로 쫓겨서 고립이 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폭도로 변해서 이들에서 희생된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도에 협조했다고 해서 많은 양민들이 살해된 거죠. 그래서 무려 3만여 명이 이제 희생을 당하는데요. 사실은 이 제주도는 굉장히 계급 갈등도 없고 공동체성이 강했는데 왜 이렇게 3만여 명이 희생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이었지만은 끝나고서 세계 질서가 재편한 과정에서 미소 냉전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미소 냉전의 그 체제의 첫 희생양이 제주 4.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나중에 이 4.3에 희생된 거의 양민 3만여 명의 유족들이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심했는데, 왜냐면은 진상규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좌익으로 몰리고 모욕을 당하고 감시당하고 연좌제로 해서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유족들이 제2차 피해로 인해서 더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미소 냉전 체제의 아주 강력한 희생자가 바로 4.3, 제주도 4.3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아주 거대한 영향을 받은 것 외에도 한국교회가 이 제주도 4.3에 대해서 큰 빚을 또 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서북청년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서북청년회를 영락교회에서 결성이 되었고, 한경직 영락교 담임 목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서북청년회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해방 후에 이제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이제 김일성 공산당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 남쪽은 이제 미군정이 지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김일성 공산당이 지배를 하면서 친일했던 사람들, 또 유지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하자 이제 대거 남쪽으로 월남을 하죠. 근데 이제 특히 청년들이 남쪽으로 왔을 때 직업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한경직 목사가 군대로도 보내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들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서 이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을 발본색원한다는 명목으로 굉장히 지하 공작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습격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자행을 했는데, 이들을 또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모아가지고 제주도로 보내는데 월급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들은 그냥 가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양민 집에 습격해서 먹을 걸 찾아 먹고 또 돈도 빼앗고 또 여성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하여튼 못된 짓을 많이 벌였는데, 특히 4.3 진압 과정에서 악의 그림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약탈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집단학살을 자행한 그런 아주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죠. 그런데 그 결성이나 이 과정에서 교회가 관여되어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교회가 이 4.3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정말 잔혹한 그
그쵸? 이런 그 제주 4.3 사태에 기독교가 관여했다면 이 제주도에서의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뭐 추측은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4.3의 영향, 또 교회에 대한 관여 이런 거로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천주교에 비해서 개신교가 교세가 약세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뭐 4%, 5%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천주교는 유명한 이시돌 목장이 있죠. 네. 이시돌 목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땅도 많이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성 여학교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걸로 해서 천주교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반면에 개신교는 이 4.3과 관련됐다는 것 때문에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진짜 개신교가 제주도에 진 빚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이 모슬포 교회는 그 제주도 4.3 때 예, 어떤 사정이었을까요? 그 4.3의 광풍이 남쪽 모슬포에도 심각하게 미치고 모슬포 교회에도 그 영향이 있어서 모슬포 교회 장로 등 4명이 이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고 조남수 목사님, 그 당시 모슬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남수 목사님인데 그분도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좌우 대립, 물론 뭐 주로 양민들이 이제 고초를 양쪽으로부터 많이 겪게 되고 이것이 진짜 심각해지자 담임 목사 조남수 목사님이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서귀포 경찰서장 문형순 서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형순 서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다가는 제주도민이 다 죽겠습니다. 제주도민이 다 죽는다면은 백성 없는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서장님, 제가 자수운동을 벌일 터이니까 자수한 사람은 제 유무를 막론하고 자수만 하면은 그냥 풀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해서 문형순 서장이 동의를 해서 그래서 자수하면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리지 않고 다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네, 그래요. 아주 그냥 뭐 휘몰아치는 그 광기의 시기에 그죠? 토벌대와 또 무장대 사이에서 화해자로 나선 이 조남수 목사님의 중재로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지어지나요? 그래서 조남수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니면서 자수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자수운동에도 잡히는 사람이 믿지 못할 수도 있죠. 괜히 자수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5-6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수했다가 무슨 변을 당한다면은 나는 여러분 앞에서 자결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수운동이 불발되면은 내가 죽겠다. 라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며 설득을 해서 그래서 조남수 목사님 한 150여 차례 다니면서 연설하고 자수를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 3천여 명이 조남수 목사님의 자수 권유에 응해서 자수해서 죄에서 이제 죄 유무를 따지지 않고 풀려났고 즉결 처형을 앞둔 20여 명도 처형해서 면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남수 목사님은 뭐 진짜 그냥 목숨을 내놓고 그죠? 목숨을 내놓고 이 사태 수습에 나서신 거고요. 150차례나 그냥 연설을 하셨다니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나섰던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뭐 더 조남수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어쨌든 그 서장이라는 분도 약속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예, 저도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는데 참 고맙네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모슬포 교회에서 가까운 이렇게 동네 삼거리 가보면은 조남수 목사와 문영순 서장의 공덕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아유, 네, 아주 뭐 공덕비를 세울 만하네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그동안 제주 4.3에 대해서 일반 교회 입장은 어땠고 요즘은 뭐 혹시 또 좀 달라진 게 있는지 그 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교회가 기본적으로 보수이고 또 교인들 중에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네. 이렇게 공존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70년이 지난 2018년에 네. 이제 드디어 교회가 침묵을 깹니다. 그해 3월에 제주 기독교단 협의회 주최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4.3 70주년 연합예배를 드리죠. 연합예배에서 법한교회 신관식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문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적절하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치유 화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교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제주사랑선교회, 그러니까 제주도의 교파를 넘어서서 제주사랑선교회 서성환 목사님이 중심이 된 선교회에서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려는데 이분은 이제 박명림 교수는 한국전쟁에 대한 전문가이고 또 용서화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강연을 했습니다. 네. 뒤늦게나마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예,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나마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책에 보면 2018년 4월에 이 모슬포 교회를 방문했다고 나오는데 요즘의 모슬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2018년 4월에 모슬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님이 차로 데려다줘서 모슬포 교회를 방문했는데 옛날 예배당 1959년에 설립한 옛날 모슬교회 예배당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사실 한국교회 이렇게 옛날 교회당을 보존하는 교회가 드문데 이 모슬교회는 잘 보존을 하고 있고 또 1994년에 새로 지은 벽돌로 된 교회당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손재훈 목사님께서 저를 새 교회당에 있는 역사관으로 안내를 해서 가보니까 귀한 역사 사료들이 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09년에 처음 세워졌을 때 첫 당회록도 있었고 그 다음에 2대 윤시명 목사님의 이력서도 있었고 특히 이제 1953년에 조선신학교 김재준 목사님을 이제 배척하면서 예장과 기장이 이제 갈라져서 이제 한국신학대학을 통해서 이제 기장이 설립이 되는데 1953년도 6월 10일자로 나온 이 기장이 출범하면서 이제 출범 선언서가 있었는데 그 출범 선언서가 거기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장총회는 2007년도에 모슬포 교회를 기장이 역사유적 제5로 지정을 했고요. 모슬포 교회는 옛날에 독립운동했고 학교를 세웠고 또 4.3 때 역할을 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있고
특히 마당에는 정말 잘 지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그림을 모슬포교회 그림을 보니까요 한라산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모슬포교회에서 한라산이 보이나요? 거기서는 눈을 씻고 봐도 한라산이 안 보입니다. 네. 그런데도 제가 모슬포 교회를 그리면서 한라산을 특히 봄의 한라산을 그려놓은 것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든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라산에서 뭐 4.3도 일어났고 뭐 여러 가지 애환이 있는 한라산인데 그래서 한라산을 그려놓고요. 저도 한라산에 여러 번 등반을 했었는데 참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산에도 산속에 아직도 4.3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 유적들이 있고 발굴되지 않은 그런 시신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한라산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한라산이 소중해서 이 모슬포교회를 그리면서 한라산을 하늘 위쪽으로 그려놨습니다. 네. 그냥 뭐 우리와 민족이 다른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수탈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도 속상하지만 같은 민족끼리 이런 순환을 당했다라는 건 정말 너무 그 제주도민들의 상처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 다시 한번 이 4.3과 관련된 모슬포교회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3이 아직도 진행형이죠. 4.3을 이제 역사적인 규명이 아직도 안 돼가지고 그냥 4.3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정말 진실이 구체적으로 규명이 될 때 거기에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도 일어나고 정말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평화로운 땅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70년간 묻어뒀던 이 4.3에 대해서 빚이 있는데 이 빚을 청산하는 것도 역사적 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교회가 새롭게 제주도를 아름답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다면은 제주도민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굳건히 설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4.3 제주도 4.3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또 화해자로 나섰던 모슬포교회에 대해서 쭉 역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름다운 제주에 가시면 기회 되실 때 모슬포 방문하셨을 때 이 모슬포교회에 다녀오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의 교회 그림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다 너영 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에나 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